있습니다. 오늘의 논제는 개성공단은 재개되어야 한다라는 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긍정 측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4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개성공단은 재개되어야 한다의 찬성 측 입론을 맡은 미래팀 황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북 사업을 보면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011년을 전후로 사업들이 북한의 도발 등 안보 문제로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그래도 개성공단은 살아남았고 그 뒤로 5년간 더 유지되게 되지만 얼어버린 남북한 관계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공단은 2016년 폐쇄됩니다. 개성공단이란 최소한의 협동조차 남아있지 않는 한반도는 더욱더 냉랭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간단하게 용어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성공단이란 저희 측에선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장입니다. 남북 경제협력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98년 정주영 회장이 소를 끌고 광복하면서 남북 협력의 물꼬가 트였고 그해 11월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습니다. 개성공단은 2003년 착공에 들어가 2004년 통일 냄비라는 첫 제품을 만들었고 이후에도 공단은 몇몇 고난을 넘어서 12년 동안 꾸준히 물품을 생산해 왔습니다. 실제 개성공단의 남북정책 기여도는 굉장합니다. 124개의 기업이 입주했었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이며 최초로 집계된 연 생산액은 2005년 1,5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월에서 11월 기준으로 5억 달러까지 증가하였고 지금까지 누적 생산액은 32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하나로 전환하면 약 3조 정도의 금액입니다. 2015년 남북간 총교역액 27억 달러 중 99%도 개성공단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경제를 성장, 자립시켜서 통일 시에 일어날 경제적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은 이 개성공단은 아직까지 대한민국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 발전에 따른 민주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 성장과 혁명의 관계는 매우 밀접합니다. 대한민국의 5.18, 6월 민주항쟁뿐만 아니라 미국 독립전쟁 또한 신대륙 개척에 따른 부유층들이 많아지자 시작되었으며 영국의 의회도 부유한 서민들에게 참정권을 주어지면서 민주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예로 이집트의 하나된 아랍 정책도 결국에는 수에즈 운하와 석유 개발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북한에게는 개성공단을 이용해서 우리는 스필오버 효과를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이 효과는 특정 지역에 나타나는 현상이나 혜택이 흘러 넘쳐서 다른 곳까지 퍼져나가는 현상을 말하는데 공단에서 받은 과자가 국에서 비싸게 팔리는 그런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개성에서 평양까지 2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짧은 거리임을 감안한다면 개성공단의 경제적인 혜택을 집중시켜 넘치게 한다면 스피로 효과가 일어나 충분히 북한 중심부인 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점점 북한의 경제가 발달되면서 민주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를 하면서 미국, 영국, 독일 등 여러 나라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나라만이 적극적인 제재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북한의 여러 생필품을 수출해 북한 시장의 대부분을 복식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92%를 넘었다고 합니다. 햇볕 정책 중이었던 2000년 6%와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4억 달러였던 수입액은 2015년 3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햇볕 정책 시기에 북한이 한국에 우호적이었던 이유는 우리가 북한의 경제 주도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의 경제성은 지난 13년 동안 충분히 검증되었고 북한 또한 1조 200억 원이라는 굉장한 큰 이익을 남겼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북한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다시 잡기 위해서 개성공단은 필수적입니다. 주장 정리하겠습니다. 남북 경제 협력의 핵심이다. 경제 발전에 따른 민주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북한의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만 한다는 이유로 개성공단은 재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정측 질의 및 긍정측 응답이 있겠습니다. 자, 부정측 질의 및 긍정측 응답 시간 4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첫 번째 동무 경제협력이라는 것에서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의 경제를 성장, 자립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동무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을 낮춰야 한다는 논거에 대해서는
북한의 경제 주도권을 우리에게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앞에서는 북한의 경제 성장 자립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뒤에서는 북한의 경제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가야 한다는 것은 모순된 발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죄송합니다. 북한의 경제를 이끌어내는 주체가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 민주화의 시작이 그 경제를 통해서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실제 예로 제가 들 수 있는 게 흑인 사례라고 생각하는데요. 미국에서는 그 흑인을 노예제로 사용하면서 굉장히 많은 경제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해를 인정하십니까? 예, 남부에서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를 통해서 경제화를 이뤄냈지만 경제화를 이뤄냈지만 그 흑인에 대한 인권의 차별이라던가 민주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에는 링컨의 북부군이 전투에서 승리해서 미국이 통일되었고 그로 인해서 미합중국이 다시 성립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고, 그리고 또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그 민주화에서 흑인이 이제 경제 성장을 통해서 노예제를 풀려났지만, 그 노예제로 사용됐지만 그 이후에 민주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흑인에 대한 인식이나 그런 것이 이제 피폐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흑인에 대해서 인식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저희가 지금 이 주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의 경제를 민주화 발전을 통해서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켜서 우리나라 통일을 이룰 때 그때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인식이 변한다 이런 말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주장에서 남북 협력의 시작이자 개성군단을 가동을 하면서 여러 수익이 창출되어서 북한의 경제를 성장시킨다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북한의 경제가 성장이 되었다면 그에 따라서 주민들의 생활도 더 나아져야 하는 거 맞습니까? 네. 하지만 북한들의 주민 생활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북한 주민 전체의 생활은 낫지 않았겠지만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생활은 훨씬 더 나아졌겠죠.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개성공단은 일반 북한에 있는 다른 공장들보다 더 훨씬 많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북한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북한 내에서는 꽤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훨씬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비교 사례를 제시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실제로 북한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시한 75달러의 임금이 점점 180달러까지 인상이 되면서 북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꽤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증거도 저희는 내세울 수 네, 있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조사한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선거 분석과 정책 재원에 따른 근거를 보시면 북한의 근로자 100명을 대상으로 북한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실제로 북한 민간인이 말한 것으로 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수준이 함량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그러니까 즉 함량하지 않았다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준이 함량하지 않은 것과 임금을 받은 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임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를 이제 크게 통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그런 삶이나 그런 것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수준이 그러니까 자신의 기술적인 수준이 함량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임금을 더욱더 받을 수 있다는 건 저희 말씀드리고 임금을 싶습니다. 받는다면 삶의 수준 또한 향상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면? 네, 그러니까 다른 노동자에 비해서 저는 항상 된다고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북한과 남한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수준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셨는데 개성공단 직원들에 대한 수준만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정측 임론 듣겠습니다. 시간은 4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정측 첫 번째 토론자 양은세입니다. 2013년 한미협정으로 인해 북한 북측에서 중단 선언을 하였다가 다시 재개되고 2016년 2월 북한의 핵무기 도발이라는 이유로 남측에서 중단 선언을 한 뒤 벌써 1년째 개성공단을 멈춰 있습니다. 그동안 개성공단은 남측의 경제적 손실을 불러왔고 남측과 북측의 정치적 대립에 있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부분으로 항상 긴장감이 웃도는 경제협력 공간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개성공단이 그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남측이 큰 피해를 입는 결과를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남북 관계는 신뢰 구축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오늘 주제 개성공단은 재개되어야 한다에 대해 목적의 변질, 피해, 제한 칸에서 이 세 가지 근거를 들어 반대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로 첫 번째, 목적의 변질이 있습니다.
본래 개성공단의 목적은 변질되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내린 개성공단의 의미는 남북한의 호혜적 산업 협력의 현장이며 통일 실험의 공간, 그리고 남북한의 충돌을 예방하는 완충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즉, 정부 측에서는 개성공단을 남북한의 통일의 장이라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해 교전, 영평도 포격, 천안함 폭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 등 지금까지 북한의 핵무를 봐온다면 통일로의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즉, 개성공단은 경제협력, 통일의 장이라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재개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피해가 있습니다. 정부는 개성공단의 가동으로 피해를 보았습니다. 개성공단을 가동할 때 들어가는 전기는 모두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기는 약 1년에 26억 원의 적자를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자들이 모여서 중단되기 바로 전까지의 누적 적자액이 약 182억여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기세를 모두 포함해서 정부 측에서 예산으로 측정한 개성공단 지원 비용은 2016년 누적액으로 1,176억 2,200만 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정부는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면서까지 개성공단을 유지해왔습니다. 그 목적은 통일이라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